언젠가 여의도의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황희도 의사,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감액 예산안 둘러싸고 여야 극한 대치 속에 고민이 깊었던 우원식 국회의장 결국 예산 상정하진 않았습니다. 10일로 제안을 하면서 그때까지 좀 접점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은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우원식 의장 고민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우선은 입법부의 수장이 네.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현재 당적도 없으시고요. 그리고 그렇죠. 국회를 대표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의전서열 2위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야의 합의를 끝까지 어떻게든 명분 쌓기로 만들어 보려는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뭐 평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직도 그 실체와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나.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뭐 더 시간을 끈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기미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의미한 명분 쌓기, 무의미한 시간 끌기에 오히려 국회의장이 더 함께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정말로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나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국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원칙과 그리고 법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저는 국회의장이 처신을 해야 저는 차라리, 그 말에 네. 힘이 실린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비난을 동시에 받는 이런 형국이어가지고 저는 그 부분은 좀 정무적으로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판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이 특활비 같아요. 민주당이 정부 원안에서 4조 1천억 정도 삭감했는데 그 주요 항목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특활비 등등 예비비 등등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의견.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서 네. 그 저들이 항상 자기네들 분리할 때만 찾는 게 민생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 민생 네. 이번에도 민생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면 특활비 민생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특활비랑 특경비 깎는 게 이제 민생에 치명적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하. 있는데 이제 이거는 국민들을 대놓고 우롱하는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실제로 그 영수증, 그러니까 증빙할 수 있으면 이것도 다시 복원시켜 준다 했는데 그런 건 안 그러니까요. 갖고 오고 땡깡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도 이게 웃긴 게 실제로 예비비 하면 우리가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뭐 다른 중요한 데에 쓰이는 것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대표적으로 해외 순방하는 데 예비비 끌어다 쓰고 네. 대통령실 막 관저 리모델링하고 공사하는 데 예비비 끌어다 쓰고 그것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민생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특활비하고 예비비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중요하나? 아니 이제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네. 중요한 거죠. 아. 왜냐하면 특활비와 예비비를 통해 그러면 가지고 우리 다 국정감사 법사위 기억나잖아요. 내면 되잖아요. 소고기를 먹었으면 소고기를 먹었다. 돼지고기를 먹었으면 먹었다. 아니 그렇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행정부 수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국회가 예산에 대해서 심의 확정하고 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건데. 무슨 국회에다가 돈을 예치시켜 놓은 사람처럼 무슨 자기 돈 내놔라라는 식의 좀 너무나도 좀 막무가내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특활비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 증빙을 안 한 것도 있지만은 검찰 수사권을 그동안에는 권력자들 앞에다가는 쓰지를 않고 오히려 야당을 수사하는 데에다가만 특활비를 썼다라는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아니 검찰 특활비랑 특경비만 깎을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 급여도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잠깐만요. 아니 급여도요? 성경에 나오듯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왜 일은 안 하면서 월급은 왜 가져가지? 이제 이런 식의까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급여 깎는다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일을 안 하니까요. 아. 그러려면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 지금 창원지검의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뭐 밝혀지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검을 가면 또 그걸 반대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검찰도 본인들의 주장만 너무 좀 어린아이가 사탕 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저는 이제 특활비 삭감, 급여 삭감 그 이상도 전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네. 아무리 저는 얘기해도 안 듣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가진 권한을 활용을 한 건데 그 실제로 특활비 하면 또 기억에 뭐가 남습니까? 막 특히 명절 때 자기들끼리 떡값이라 하고 떡값 맞잖아요. 솔직히 아니, 얘기해요 그냥. 그러니까요. 뭐 삼겹살에 우리 말고 검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요. 그냥 뭐 자꾸 속여요. 우리 다 알아요. 다 알고 검은색 칠해봤자 그 소고기 들어있는 거 다 아는데 뭘. 심지어 거기에 뭐 네. 스타벅스에 파리바게뜨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요.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러면은 뭐 이게 이재명 방탄 사법 리스크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국힘에서.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하고. 국힘 대변인도 그걸 얘기한 거 봤는데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2년 반째 똑같은 얘기만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업데이트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근데 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수사 잘하려고 소고기 사 먹다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하나만 더 그거라도 알려주면 말씀드리면 좋던데.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원칙은 합의를 하면 제일 좋죠. 근데 합의가 안 됐을 때 의결을 통해서 네. 법정 시한을 지켜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국회의 권한입니다. 근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장일치 합의로 뽑지 않았잖아요. 고작 0.7% 차이로도 당선이 된 겁니다. 네. 근데 본인의 권한을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왜 국회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고 왜 합의, 왜 만장일치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것도 너무 좀 내로남불적인 그러네요. 기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렇게 보면 다수결 원칙이란 그런 것 같은데 결국 다수가 선택을 해야 되고 영원히 이렇게 갈 건 아니잖아요. 근데 괜히 끄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어쨌든 10일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이 중에 눈에 띄는 게 이재명표 예산을 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예산 2조가 책정이 됐던데 요거는 또 민주당이 증액을 포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뭐 말도 안 되게 민생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네. 이러면 또 이런 식으로 언플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재명 표 예산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었다 이렇게 몰아갈 게 누가 봐도 뻔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민주당에서 내줄 건 내주더라도 이거에 대한 정부의 민낯을 까자. 그러니까 왜냐면은 실제로 앞에 그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 주셨듯이 정부의 예산 그 편성권 권한이 있듯이 국회에서는 심의 의결 권한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심지어 그 거부권 25번 쓴 것까지도 대통령의 권한인데 그거 갖다가 민주당이 꼬투리 잡는다고 욕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또 갑자기 민생 뭐 사법 리스크 운운하니까 이거는 그런 불필요한 정쟁에 말려들지 말자는 취지로 신배서 요거는 한번 이 특활비 국민의힘에서 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 특활비는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거 말이 되냐. 국회는 왜 특활 받냐. 이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국회는 지금 일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을 잘하면 제가 그럼 아까 증빙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일하지 쓰는지. 않는 사람 먹지 말라 그랬지 모두가 다 단식하자 금식하자 이렇게 안 했거든요. 확실하네요. 일을 하면 아니 더 줄 수도 있죠. 일을 증빙하면 잘하면. 돼. 증빙하면. 아니 저는요 검찰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 사건 더 열심히 수사하잖아요. 특활비 뭐 3배 줘도 되죠. 네. 아니, 소고기도 먹더라도 증빙만 하면 아니, 다 그거는 제도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문제지. 지금은 안 보이게 깜깜이로 쓰면서 일을 안 하니까 지금 문제다라는 거고요. 네. 저는 이게 검찰이 좀 양심이 없다고 보여지는 게 본인들은 기소 독점주의, 헌법과 법률 하에서 그 모든 권한 다 누리잖아요. 근데 헌법이 똑같이 부여한 예산 편성, 네. 그 예산에 대한 또 심의 확정, 의결권 왜 국회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권 갖고 있는데 왜 그건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해서 기소해가지고 무죄 나오는 거는 괜찮고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해가지고 파면이 안 나오거나 기각 나면 그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삼권 분립을 취하고 있고 각각 기관마다 역할을 부여해놨는데 왜 그 역할 행사하냐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럼 검찰한테도 똑같이 얘기하죠. 왜 기소독점권 매일 쓰냐고 국민들이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게 국힘에선 그리고 잘 비판을 해야 되는 게 이 얘기하다가 지금 홍준표 시장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 다른 걸로도 욕 많이 먹고 계시던데 그러니까요. 이거 원래 100억대 규모의 특활비가 있었다가 이제 63억으로 줄고 19년도부터 9억 8천이 됐습니다. 네. 왜 그러냐? 홍준표라는 그 정치인이 이게 국회 특활비 말하는 네, 거죠? 국회 특활비. 그 네.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이 돈을 가지고 뭐 자녀 유학비라든지 생활비에 돈 썼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거고 오히려 그 법무부의 외청이라는 그 검찰에서는 이 국회 특활비에 10배 되는 돈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정말 코미디다. 아하. 괜히 홍준표 시장 얘기만 나오잖아요 지금. 자, 이 결국 10일까지 이제 시간이 연장이 된 상황인데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 어떤 전망이십니까? 그리고 혹시나 또 대립한다면 우원식 의장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다가는 어떻게 맞춰줘야 합의가 됩니까? 특활비 소고기 사 먹도록.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뜻대로만 해야지 합의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뭘 했습니까? 뭐 발의한다면서도 당대표 패싱하면서 당대표는 정확하게 진짜 국민의힘 뜻이 뭐예요? 특검의 그러니까. 뜻도 뭐고 예산은 뭐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저도 아무것도 궁금해요. 하지 않으면서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본인들 권력은 또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뜻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어디 헌법에 나오나요?
어디 헌법의 한 조항이라도 국민의힘 뜻대로 하라라고 나오면 제가 존중을 하겠는데 아니 국회가 의결을 하라고 나와 있고 의결을 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원식 의장님이 너무 좀 명분에 이끌려 가실 필요는 없다. 물론 저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노력하시는 걸 제가 평가절하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너무 명분에 집착할 이유는 없다. 국민의힘은 그 명분에 따라올 세력이 아니다. 전 실체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신 변호사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부권 행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25번째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은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네. 그렇죠. 합의를 안 해줘요. 합의하러 오지도 않고. 그럼 여당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힘이 올린 것도 거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토 독재 같아요. 계속 비토 어깃장만 놓으면서 자기들 뜻대로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국민의힘도 지금 네. 제대로 된 안도 안 내면서 아니 그냥 저는요 합의 안 윤석열 하잖아요.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한 거부권을 오남용까지 하면서 쓰고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쓰니까. 그럼 우리는 다 그걸 존중하면서 쓰는 걸 그냥 바라보고는 있는데 왜 본인은 상대 기관들의 권한에 대해서 왜 존중을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자기 권한만 쓰냐. 그러면 특수부 검찰이 과거에도 자기 멋대로 했잖아요. 몇 사람들 정말 패가망신 시키면서도 무죄 나도 책임도 안 졌거든요. 네, 맞아요. 아직도 그 못된 버르장머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왜 국회의 권한 헌법에 나와 있는데 왜 존중 안 합니까? 근데 본인 권한만 왜 계속 씁니까? 그러니까 전 이런 이율배반성에 대해 가지고 일 못하는 것도 우리가 비판하지만은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권한도 포기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 네. 수장은 국민들의 선택으로 된 거니까 자기 멋대로 해도 된다 얘기하고 있고 그럼 마찬가지로 입법부에서도 국민들의 선택으로 된 사람들이고 국회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수당의 폭정이다. 계속 그런 얘기 막 심지어 일부 전 언론에 대해서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헌정사상 초유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네. 근데 헌정사상 초유를 지금 막장으로 나라를 몰아가고 있는 이 정부에서 네. 지금 수많은 짓들을 저지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활비나 예비비를 그렇게 갖다 쓰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균형을 잡겠다고 하는 정치권을 그렇게 매도를 해버리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예를 들어 저는 네. 국민의힘이 뭐 그런 주장 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독도를 일본에게 넘겨주자 그렇게 주장하면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따라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이 공당의 책임을 방기하고 뭐 이제 집권 여당의 책임은 우리가 묻지도 않아요. 뭐 기대가 없으니까. 근데 최소한의 말의 앞뒤는 지켜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협조 절대 안 한다. 우리 뜻대로만 해야 된다. 그게 무슨 국회의 원칙입니까? 자기들 목리 부리는 거죠. 거기에 끌려갈 이유가 전혀 1도 없다. 네. 우원식 의장님은 국민의힘을 좀 바라볼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을 더 바라보고 저는 의사 진행을 하시는 게 본인의 명예에도 더 맞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뭐 국민의힘이 독도를 주진 않겠죠.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 예를 든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나 싶어서 자 예산안 상정이 10일로 미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감사원장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자 등 그 검사들 지금 탄핵안은 진행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보복이다, 방탄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비판 또 대응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감사원과 지금 검찰 내부를 좀 나눠서 보면 감사원도 진짜 웃긴 게 어제 이런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그 감사원에서 체제 탄핵을 막기 위해서 네. 이제 뭐 한 100명 가량의 그 감사원 직원들 그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그 100명 정도 연서명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에서도 반발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왜 이걸 그렇게 강요를 하냐? 그래가지고 결국 무산돼서 망신당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최재 본인이 알아서 저런 식으로 막장 행보를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특활비 관련해서도 그 삭감되고 그러니까 예산 삭감 자기가 자초한 거고 탄핵도 자기가 자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유병호 라인으로 분류돼 갖고 전체가 지금 싸잡히는 거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갑자기 전직 감사원장 5명이 정치적 중립을 또 운운하면서 최재해 쪽에 힘을 실어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직 감사원장 중에서도 최재형 씨가 대표적이죠. 중간에 사퇴하고 대선 간다 해서 당시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을 자기 필요할 때 운운하니까 이건 앞에 말씀드렸듯이 국힘이 자기 필요할 때 그냥 민생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지금 감사원 내부에서 부글부글하고 있다. 검찰에 대해서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서 이렇게 검사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단체 행동을 하는 것 같고 감사원에도 사무총장 등 막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저는 그 직업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목소리 내는 거 네. 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예. 저는 최재 원장 같은 경우는 헌법기관입니다. 감사원은. 근데 헌법기관장으로서 전 자격이 애초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분은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 때 임명
임명했다가 이제 임기가 연장이 되어 오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아예 자격 자체가 없는 게 네. 윤석열 정권 처음 이제 취임을 하니까 이분이 국회 나와가지고 감사원은 국정지원기관이라는 그거가 참 충격이었어요. 저는 정말 이거 헌법에 대한 이해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깜짝 놀랐어요. 망발을 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아예 자격과 자질이 없는 분인데 지금 탄핵을 국회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국회가 탄핵을 한다고 하면 아니 아직 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정당성을 누가 판단할 수 없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것은 네. 검사가 기소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기소하는 거랑 똑같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들도 국민들한테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대해 가지고 하라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모순 아니냐. 그래서 저도 감사원도 지금 국회가 예를 들어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잘했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역풍 불겠죠. 네. 근데 아무리 지금 국회가 탄핵을 10번, 1000번 해도 역풍이 안 불어요. 그럼 왜 안 불까? 본인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제가 지금 역풍 얘기를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너무 밀어붙인다. 예산안도 그렇고 탄핵 특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역풍이나 후폭풍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대응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젊은 정치인으로서 두 분한테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앞으로 이게 정치권 일회가 되는 건지 또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언론 얘기를 잠깐 네.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또 양비론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언론이 둘 다 잘못됐다고 볼 수는 있다 봅니다. 시민들 네. 입장에서.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안 하면 전 국회의 직무유기인 거죠. 국민들 대리해가지고 뽑힌 사람들이 지금 정부가 사실상 독재에 가까운 짓들 하고 있고 실제 해외에서도 그런 평가하고 있거든요. 네.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이런 데서도 대한민국 지금 독재화 과정에 있다라고 지금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국회가 그냥 협치라는 얘기로 그냥 아무것도 그냥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면 그게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라 보는 거고요. 아까 그 검찰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네. 중립성 그리고 그 집단행동 요런 거 다른 공무원들한테 적용할 때는 그렇게 엄격하게 들이대면서 왜 검찰은 거기서 또 예외가 되는 겁니까? 국힘이 거기에 보조 맞추고 싶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헌법 바꿔요. 그냥 대한민국 김건희 왕국이다. 검찰 왕국이다로 바꾸고 그 짓을 하든가. 예. 근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실제로 특히 그 교육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이런 거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을 겁니다. 왜냐면 정부의 교육 정책 조금만 비판하잖아요. 그럼 바로 또 그 정치적 중립 위반했다 그러고 당장 그 경찰국 반대하던 유삼영 총경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 징계 받았잖아요. 집단 행동이라고 난리를 쳤어요. 예. 그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예. 무슨 뭐 하나회 뭐 쿠데타 이런 얘기들까지 했습니다. 근데 검찰한테 찍소리도 못 내는 게 이게 정상이냐? 국회의원들은 할 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씨의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가 저는 국민주권을 강탈했다라고 보거든요. 명태균이요. 예, 예. 결국에는 국민주권을 갖다가 본인이 정치인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민의를 왜곡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지들 세워가지고 다 해먹은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주권을 강탈한 죄가 가장 크다고 봐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그렇다면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것인데 이게 국민주권을 강탈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무게감을 가지고 국회의 권위를 세워야 되고요. 스스로의 말을 국회도 지켜야 되고 아하. 저는 국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원칙 있게 하면서 중심을 잡을 책임이 있고 지금은 국회 외에는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없다. 그래서 네. 저는 국민주권주의를 회복하는 그 길만이 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가고 있는데요. 더 민의를 저는 받들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 전 그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고 그거 생각합니다. 우리가 협치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협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협치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예를 들자면 네. 신인규 변호사님이 저랑 생각이 다르잖아요. 네.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그럴 때 서로 이런 대화를 하면서 야 이거는 좀 이렇게 조정하자 이런 게 이제 협치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같이 양쪽에 놓고 야 너 왜 이거 얘네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지지층 일부가 비판을 하더라도 뚫고 나간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렇게 안 하면 국회가 제대로 정상화가 안 되니까 야 뭐 연금 개혁이든 뭐든 본인들 얘기 들어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 바꾸고 장난치고 지금 뭐 상법 개정안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처음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도 중요하게 얘기한 것 같더니 막상 이제 그 국면 가고 금투세 국면 넘어가니까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안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네. 저기랑 무슨 협치가 돼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이거 헌법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우리 네. 박준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라는 사람들만 빼고 나머지에게 민주주의가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룰을 깨는 사람, 룰을 짓밟는 사람은 독재고 반민주적인 거지 그걸 민주주의 안에서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은 헌법 수호에 책임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헌법 8조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어적 민주주의. 정당이 위헌적일 수 있어요. 즉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입니다. 전 불법정당이라고 봐요. 위헌정당일 때 대통령,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돼 있습니다. 저거 제소하면 100% 위헌정당 해산결정 나오거든요. 근데 제소를 안 하잖아요.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킵니다. 본인이 사당화했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자기를 기소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엉망진창으로 대한민국이 꼬여 있고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을 사유화한 것이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사사롭게 많은 그 기관들을 탄핵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은 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다 밑에 사람들만 다 탄핵하겠습니까? 핵심을 탄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이 민심을 저는 아주 크게 저는 폭넓게 담아가지고 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반헌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헌법 수호를 저는 국회 중심으로 해야만 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 얘기니까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최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원래 추진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또 참여한대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왜 참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끼리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예. 이대로 냅두다가는 특검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럼 국정조사로 또 와서 하자. 또 이상한 소리하고 방해하려는 건가요? 뭐 그런 아니, 방해도 계속 있을 것 그 같고. 우리 청문회 같은 거 보면 기억나시잖아요. 조용한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좀 돌아가네 보면 여당이 없을 때 제대로 돌아가고 시끄럽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한 사람들 시장같이 잡상인 같은 거 네. 왓슨 거 보일 때는 여당이 들어왔을 때 같은 네. 제 개인적 느낌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이거랑 같은 맥락입니까? 뭐 그렇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다 보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게 고성을 지르는 것도 누구를 향해서 보여주는 겁니까?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그렇죠. 본인 지역구 그 주민들을 향해서 보여준다기보다는 네. 물론 이제 TK 기반으로 한 사람들은 그것도 있습니다. 다만 주로 이제 용산 잘 보고 있습니까? 저 이 정도면 장관할 자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어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 시각으로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자체가 결국 핵심은 VIP 경로 아닙니까? VIP 경로 그거 가리자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최혜병을 지키고자 하는 그 박정훈 대령의 마음 여기로 보수 진보를 떠나서 거의 압도적인 시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랬다 하고 한 말만 그만인 걸 이까지 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상님. 국민의힘의 그 지난 행적을 좀 보면 네. 참여했을 때 오히려 진실을 방해하고 은폐하는 쪽으로 목소리를 많이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오해가 국민의힘이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도 진실 좀 밝혀보자고 청문회 가지 왜 우리를 낙인 찍냐 오해하냐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저는 국민의힘에게 역제안합니다. 네. 그렇게 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국정조사라는 특검을 우회하는 수단을 쓸 필요가 없어요. 진상규명을 원하면 특검을 받으면 되는 됩니다. 거잖아요. 그리고 이 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국민의 민심을 고려해서 안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대표 출마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특검을 안 받으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건데 거기에 들어오겠다라는 뜻은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1도 없는 국민의힘이 밥을 많이 먹고 들어와서 소리를 더 많이 지르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그럼 진실규명에는 훨씬 더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본인들이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절대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 예전에는 명심해야 될 이렇게 겁니다. 와서 막 소리 지르고 아니면 방해하든가 뭐 이게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거나 아우 시끄럽고 또 그냥 논쟁이 되는구나 생각인데 요즘은 생방 되기도 하고요. 다 분석해서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만 계속 지르는 의원들 저도 지금 떠오르거든요. 네. 논리도 일도 없어요. 검사 출신 제가 말 잘못했네요. 그런 분들 보면 그냥 소리 질러서 방해하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아니, 근데 더 네. 기분 나쁜 게 뭐냐면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화내는 연기를 합니다. 그러다가는 또 민주당 의원들하고 또 웃고 농담해요. 네. 야, 그게 카메라에 지금 다 나오거든요. 아, 저는 다 나와, 그런 다 장면 나와. 볼 때마다 다 나와요. 이거 올해 노벨 연기상을 드려야 되냐 연말인데 노벨 연기상 그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불만 켜지면 막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와 정말 그런 걸 볼 때마다 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서라운드로 다 나와요. 거의 뭐 입체형으로 다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국회의원들이 좀 명심해야 된다. 국민들은 굉장히 우롱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국민들 네. 다 보고 있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방해한다는 것도 다 보이고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정치인들 다
다 중요하다 보지만 네. 특히 028007070 그 되게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 전화번호. 거기서 전화를 네. 했던 또 다른 여러 사람 뭐 이종섭 등등이 있는데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 지금 그 사람이 국회의잖아요. 국회에서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 볼 때마다 치가 떨립니다. 네. 다른 사람들도 문제지만 네. 그 사람이 거기서 앉아가지고 뻔뻔하게 납작 들이밀 자격이 있냐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이제 그 앞에서 용산 보라고 쇼를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예전이었다면 이제 언론이 그런 걸 안 다루고 네. 설령 찍었다 하더라도 방송사가 안 다루면 사람들은 모르고 넘어갔지만 유튜브 시대에 이게 안 됩니다. 다 걸리고 있어요. 다 걸리죠. 그래서 또 주진우 의원 본인 얘기하면 신상 벌어난다 하면서 엉뚱한 얘기해가지고 테일을 이상한 데 끌어가고 하는 모습들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주진우, 네. 김용현 이런 분들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수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본인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공적인 권한을 쓰면 안 됩니다. 네. 전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자 말씀처럼 최상병 관련해서 이렇게 국정조사로 온 거는 최상병 특검법이 제 기억 한 3번 정도 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국정조사로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처럼 우회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또 하나 이제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이거는 10일 날 본회의 때 재표결이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또 거부가 되거나 이 찬성이 안 되면 뭐 국정조사라든지 다른 방법도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친한계 움직임이 조금 달리 보이거든요. 혹시나 다른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동훈 소위 가족 드루킹이라 그래서 네. 지금 그걸로 난리가 나니까 친한계에서도 야 이거 공포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여태까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그닥 기대하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까 한동훈 대표와 그 친한계를 이제 압박을 계속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건 결국에는 지금 이 김건희 왕국 속에서 그 이거에 대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계속 이걸 어떻게든 여러 모든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언론이 계속 헌정사상 뭐 이런 얘기들 갖다 붙이고 있는데 국힘이 이걸 막고자 어떤 짓을 하는지 그 실제로 그 기표소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명패랑 빈투표 바로 넣고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렇게 그 국힘이 비판하는 북한이랑 공산당 뭐가 다르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입체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원이 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래도 저는 시간은 국민들의 편이다, 진실의 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막아도요, 특검법을 그럼 언제까지 막겠습니까? 이번이 3번째인데 이번에 막으면 또 4번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될 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민의힘이 저는 아주 허튼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아까 말씀하신 북한 공산당식의 네. 국회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무기명 투표 원칙까지 훼손을 하겠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헌정당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억울하면 반박을 해보세요. 반박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하. 어떻게 그런 얘기를 입에 올릴 수가 깜짝 있습니까? 놀랐어요. 깜짝 공당에서. 놀랐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북한을 좋아하시면 그냥 차제에 북한으로 그냥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 저기 오물풍선에 매달아가지고 글쎄요 오늘 북한으로 보내면 좋겠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네. 북한에서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북한도 기회주의 이런 사람들 좀 안 받는 편이거든요. 북한이 그런 청산 이런 거 굉장히 엄격하게 또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정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말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 안에서 보이는 이 모습은 정말 국민의 민심과는 괴리돼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도 좀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윤석열 정권과는 더 이상 이제 같이 갈 수 없다는 차별화 전략이 지배적일 거라고 보고 두 번째 특검부터인가 필리버스터를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조금은 제가 희망적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친윤 친한계 싸움도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함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근데 분위기 보니까 뭐 네. 계속 얘기는 하고 막 친한계에서도 막 이거 지금 심상치 않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들 보면 뭐 그닥 기대가 안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드리면서 다시 떠오른 게 한때 그 태영호 의원을 이제 대북 특사로 보내면 어떠냐 얘기 나왔잖아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태영호 의원 잘 아니까 거기. 어떻게 저 당원 게시판 문제는 좀 잘 해결될까요? 더 싸움이 아니 난것 근데 같기도 제가 하고요. 이거는 뭐 격가지 논쟁입니다만은 네. 뭐 올릴 얘기는 아니지만 네. 신지호 조직부총장과 네. 장례찬 그 돌격대장의 네. 그 페이스북 설전도 보면 정말 가관이죠. 네. 이게 정말 동네
도구 파이트라 그러는데 도구 파이트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정치인들의 언행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 수준인데 저는 그게 지금 여당 내 콩가루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아하. 근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이미지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의 전형이고 아주 이미지 정치에만 특화된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중대 결심 가능성 1시간 만에 그 제가 한 말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항상 국민들 가름하겠습니다. 앞에 그렇죠. 예. 항상 가름하고 가름이 됐죠. 또 심지어 기자들에게 최근에는 안녕하세요 이러더니 동의하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동의한다라는 건지 뭐 얘기를 해야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가 이제 저는 유통기한이 끝났다. 이제는 상한 우유다. 저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가면 본인의 정치 인생도 사실은 길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결단을 내리거나 해야 아니 되는 거 그냥 아닌가요? 그 시원하게 짧고 굵게 하는 거죠. 그냥 네. 당 대표가 2번이나 했고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주 강렬한 추억을 남기고 정계 은퇴 수순을 받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검사 선배님 중에 한 분 있잖아요. 누구죠? 연수원 13기. 황교안 아. 검사라고 부서는 달라요. 네. 그분은 공안이고 이분은 특수긴 한데 네. 황교안 검사가 짧고 굵게 하시고 네. 퇴장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비슷한 이게 길을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위 서초동 편집국장 시절에 언론 다루듯이 지금 아까 신변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동의하시죠? 이게 서초동 편집국장 시절이면 됐죠. 동의하시죠를 안 물어봐도 알아서 그렇게 본인 얘기를 막 계속 실어줬는데 여의도는 그라운드가 지금 다르다. 당 대표예요. 예, 다릅니다. 안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오늘 아주 격정적으로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지치진 않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저런 네.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 끝까지 더 지적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더 힘을 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마음 덜 힘드시도록 더 열심히 평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원하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사당 1번 출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희도, 신인규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